오늘로써 다시 한번 지수가 오름세를 나타낼 수 있을까요? 이렇게 되면 이번 주 들어서면서 그리고 올해 들어서면서 우리의 세 번째 8,000피 도전이 됩니다. 이제 7,999포인트 선까지 도전했었던 얼마 전 분위기, 그리고 전일자에서도 한 차례 더 시도가 있었고요. 오늘장까지 다시 한번 우리가 꿈꾸는 그 자리까지 라운드 피겨가 도달하게 된다면 추후 전략에 대해서도 한 번 더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반도체 투톱을 포함해서 오늘 그 순환매가 계속 이어질지에 관심 가져보면서 프리마켓 시세에서의 힌트부터 체크 움직임을 좀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열려라 8,000이라는 희망을 담은 메시지로 오늘 출발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까지 움직임이 나올 수 있을까요? 일단은 프리마켓 시세에서는 반도체가 하이닉스 중심으로 상승, 그리고 삼성전자는 약세로 출발하는 모습이 관찰되고 있습니다. 하이닉스도 탄력은 조금 떨어지고 있는 모습이기는 합니다. 일단 간밤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오름세를 보여주긴 했지만 탄력이 현저하게 좀 떨어지는 모습을 보였고요. 시스코 시스템즈 어제 실적 잘 나왔던 네트워킹 장비주, 그리고 엔비디아 중심으로는 상승이 나왔지만 계속적으로 시장 시세를 이끌어갔던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샌디스크 같은 종목들은 힘이 좀 빠지는 모습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노조 파업 리스크와 관련돼서 이제 파업 초읽기에 들어간 삼성전자, 오늘까지 대표이사의 답변이 없을 경우 예정대로 파업이 진행된다라는 노조의 의견들이 전달이 되면서 다시 한번 어제 반등, 오늘은 반락하는 모습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대차와 LG전자 그리고 로봇은 오늘도 달립니다. 현대차 2.4%,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1%의 상승세에 이어지고 있는 모습이고요. 오늘 LG에너지솔루션이 2.7%의 반등을 보이고요. 에코프로 그룹주는 또 약세 움직임을 나타내며 2차 전지 안에서도 혼조 양상 띱니다. 알테오제는 에코프로 그룹주가 쉬는 틈을 타 시총 1위에 재도전하고 있습니다. 하위권의 분위기에서는 현저하게 달라진 부분 하나가 눈에 띕니다. 바로 삼성전기의 시총 6위 진입입니다. 4%의 강세 움직임을 나타내면서 오늘 FCBGA 쪽으로 분위기 좋은데요. LG 이노텍과 함께 삼성전기의 강세가 나오면서 전기는 106만 원, 4%의 급등 움직임 확인되고 있습니다. 쉬었던 HD 현대중공업 역시 이쪽도 누사 리스크 안고 있는데요. 오늘 1%의 반등 주고 있고요. 원전 쪽으로도 두산 에너빌리티가 1% 상승 움직임 나오고 있습니다. 거래량을 동반하면서 움직이는 쪽의 힌트입니다. LG전자, LG그룹주 다 강세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LG전자는 10%의 급등 움직임으로 지금 24만 원까지 도달이 되고 있고요. 어제 8% 넘게 급등하면서 거래대금 거의 1조 원까지 굉장히 빠른 움직임으로 거래가 집중됐던 LG CNS가 6%의 급등 움직임 추가적으로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로보스타도 LG 쪽에서 지분을 갖고 있습니다. 오늘 5%의 상승 움직임으로 LG그룹주의 밸류체인에 주목하자라는 보도 내용들 영향을 받아가고 있는 모습이고요. 증권 쪽 안에서도 오늘 같이 반등이 나오는데요. 미래에셋증권 4%의 상승, 키움증권, 한국금융지주 나란히 상승 움직임 다 타고 있습니다. 지금 LG 지주사까지도 27%의 급등이 나온다는 점 눈여겨보셔야겠고요. 어제 애프터에 이어서 오늘까지 이 건설주들의 추가적인 강세도 눈에 띕니다. 주요 포인트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현재 보시면 지금 미중 회담, 어제 135분간의 이제 회담이 진행이 됐었고요. 2시간 넘어서면서 오후쯤에 속보들이 많이 쏟아졌습니다. 그리고 결과론적으로 봤을 때 시장 반응도와 결과를 정리해 본다면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것 없다,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일단 빅딜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나마 다행인 점은 쇼크도 없었습니다. 일단 회담을 마치고 나온 두 정상의 표정이 그리 밝진 않았다, 이런 보도들도 나오긴 했지만 일단은 긴장이 좀 완화되는 움직임 속에 증권사 쪽에서는 긍정적인 움직임으로 해석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IM증권에서는 빅딜도 파국도 없었던 이번 미중회담이라고 평가를 하면서 하반기에, 그러니까 관세 관련해서 잡음이 커지진 않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글로벌 교역 관계 이상무 이렇게 체크가 됐고요. 유안타증권에서도 양국의 긴장이 완화된 것만으로 시장은 안도 랠리를 보일 수 있다, 어느 정도 확인하고 갔다라는 측면에서 긍정 코멘트를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서 이제 다시 한번 시장의 눈은
실적 시즌도 마무리, 미중 회담도 마무리, 결국은 다시 이란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로 넘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트럼프 대통령 입에서는 시진핑 주석이 호르무즈 개방을 돕겠다고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외신과 많은 전 세계에서 기대했었던 중국의 역할론이 이번 이란 문제와의 관계를 풀어가는 데 있어서 핵심적으로 영향을 미칠지 트럼프 대통령이 오늘 방중 일정 다 마무리 짓고 돌아가죠. 이후에 관련한 협의문과 이 시진핑 주석의 스탠스 변화도 확인을 해봐야겠습니다. 세 번째 두드리는 8,000피의 문, 오늘 뚫어낼 수 있을까요? 지금 주간 단위로 봤을 때 이번 주에도 분위기 좋았습니다. 사실 지난 한 주 동안에 13%의 코스피 상승 움직임을 나타내면서 연간 들어서 우리 시장이 글로벌 증시 안에서도 단연 가장 뜨거운 주인공 역할을 해주고 있습니다. 저마다 물론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에 집중되어 있긴 하지만 많은 글로벌 투자자들이 우리 시장에 투자하지 못해 안달이 나 있다. 이런 표현들까지도 지금 많은 보도가 전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번 주 주간 흐름에서도 부침이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주말에 미국 시장의 반도체 급등과 함께 초반에 들어서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시총이 3천조 원으로 불어나는 이런 기염을 토하기도 했었고요. 반면에 정치 입안자의 AI 이 공유제 발언이 불씨를 제공하게 되면서 장중 변동성이 커지면서 크게 흔들리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와 관련돼서 청와대와는 의견이 다르다 이런 선긋기와 해명 발언들이 잇따라 나왔었고요. 결국은 AI 밸류체인에 힘을 실는 이런 펀더멘탈적인 내용들의 시장이 더욱더 민감도가 높아지면서 상승. 다만 이 구간에도 계속 하이닉스가 시장을 견인했다면 눌려있었던 삼성전자가 바톤을 잡은 건 어제였습니다. 삼성전자의 키 맞추기가 이루어지면서 어제 다시 한번 종가상으로 최고가 행진이 나온 상황. 7,980선까지 도달한 우리 시장 정말 얼마 남지 않은 8,000피, 오늘 그 움직임 다시 한번 주목해 보시죠. 자, 우리 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내용들, 반도체 안에서는 이번엔 엔비디아를 기대해 봅니다. 최근 들어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샌디스크 이런 종목들, 반도체 종목 안에서의 강세가 이루어지면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신고가 행진을 보였었는데요. 이 기간 동안에 엔비디아의 움직임은 지난 2년간의 흐름보다는 다소 약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 분위기가 좀 달라지고 있는데요. 시총 5조 5천억 달러를 넘어서서 이젠 6조 달러 목전에 두고 있는 엔비디아입니다. 간밤에 신고가가 나왔는데요. 지금 H200 중국 판매 10곳의 기업에 판매를 허용한다. 물론 개수 제한은 있습니다. 알리바바, 바이트댄스, 텐센트 쪽으로 이제 판매를 허용한다라는 내용이 전해지면서 마이크론을 포함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HBM 공급 확대가 기대된다는 내용들이 어제 전해지기도 했습니다. 막판에 에어포스 1에 탑승한 젠슨 후앙 CEO의 참여와 함께 이 같은 움직임에 대한 기대감들도 좀 커진 상황이었기 때문에 어제 반기는 분위기가 더 컸었는데요. 이미 물량 다 완판됐다라고 했던 하이닉스보다 남아있는 삼성전자의 물량을 더 추가적으로 판매할 수도 있다라는 기대감들이 자리하면서 어제 삼성전자의 키 맞추기가 더욱더 분위기가 좋았던 것으로 해석되기도 했습니다. 다만 일부 많은 시장 안에서의 돌고 있는 내용들에 따르면 지금 파업 리스크 때문에 엔비디아의 물량을 맞출 수 있겠느냐 하는 노이즈들은 있는 상황이라서 이런 내용들은 추가적으로 좀 더 영향력을 체크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음 주 20일이면 엔비디아의 1분기 실적 발표가 됩니다. 엔비디아가 지금 분위기를 잘 타고 있는 와중에 실적 발표는 다시 한번 주가에 힘을 더할 수 있는 재료가 될 수 있을까요? 일단 4가지 실적 관전 포인트 지난주에 가져왔었던 내용으로 한 번 더 체크를 해볼 텐데요. 1분기 매출 컨센서스 20억 달러 상회 움직임, 그리고 연간 가이던스를 계속적으로 이렇게 좋은 흐름을 유지해 줄 수 있느냐가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제품 로드맵과 관련해서는 지금 베라 루빈, 베라 CPU 이렇게 라인업과 관련돼서 문제없이 일정이 진행되는지 여부도 매우 중요하겠고요. 에이전틱 AI 그리고 CPU 이런 측면 안에서 최근 들어서 엔비디아에 대항하는 많은 칩 그리고 빅테크들의 움직임들이 나오면서 탈 엔비디아 움직임들이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엔비디아는 여기에서 기술을 더한 CPU 비용 절감이 가능한 이런 CPU 전용 렉 시스템, 채택률이 지금 현재는 어느 정도까지 진행이 됐는가, 빅테크에서 하는 움직임을 다 끌어올릴 정도로 지금 채택률이 높아지고 있는가, 이 부분을 좀 체크해 볼 필요가 있겠고요. 마지막으로 수익성 여부까지도 4가지 관점에서
엔비디아가 우리의 기대에 부합할 수 있을지, 또 한 번 시총 6조 달러를 넘어설 수 있을지 관심 모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하나증권에서 나온 리포트인데요. 섹터 리포트로 메모리 쪽 그리고 반도체 소부장 비중 확대를 외치고 있습니다. 제목은 반도체의 매기남 등장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전에 이제 어항에 청어들 살아남으라고 포식자의 메기를 넣었는데 청어들이 더 이를 피하려고 하다가 건강해졌다, 활발해졌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렇게 되면서 어떤 시장 안에서 새로운 구도를 만들어낼 수 있는 이 매기 효과라고도 많이들 비유를 하는데요. 지금 반도체, AI 데이터 센터, 메모리 시장에서 엔비디아가 긍정적인 매기남 역할을 해줄 것으로 예상하면서 이렇게 비유를 했습니다. 지금 D램과 반도체 공급망에 긍정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흐름으로는 저전력 반도체 기존 강자인 애플과 삼성전자를 밀어내고 엔비디아의 수요가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는데 하나증권은 주목을 하고 있는 건데요. 내년 기준으로는 전체 수요의 36%까지 장악하면서 엔비디아가 새로운 강자로 자리 잡고 있다고 했습니다. 베라 루빈이 올해 하반기에 출시될 예정이기 때문에 이와 관련해서 조금 더 수요는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더불어서 글로벌 파운드리 시장까지도 같이 확대될 그림을 그리고 있는데요. TSMC와 인텔, 여기에 삼성전자의 수요를 잡아가는 움직임까지 더해지면서 전체적으로 이 같은 움직임들이 엔비디아로 시작해서 소부장까지 좋은 낙수 효과를 그려낼 수 있는 하나의 흐름으로 그려내고 있습니다. 하나증권에서는 메모리 두 기업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탑픽으로 제시했고요. 소부장 안에서는 PSK와 PSK홀딩스에 주목하는 움직임을 제시했습니다. 현재 프리마켓에서도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 오늘 기대해 보도록 하고요. 다만 노사 갈등 진행 측면에서는 오늘 삼성전자의 변동성, 장중 뉴스와 함께 확인 필요하겠습니다. 자, 지금 현대차 그룹주에서 LG 그룹주로 바톤을 이어받으며 거래가 급격하게 실리는 모습이 이번 주 들어서 관찰되고 있습니다. 조금 전 보신 것처럼 LG 그룹주, 지주사까지 포함해서 날아가는 모습인데요. 오늘 나온 리포트에 따르면 LG가 이제 B2C 로봇 기업이 아니라 B2B까지 진입하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머니투데이 보도에 따르면 이 액추에이터 사업에 속도를 내면서 B2B 영업을 본격화한다. 홈페이지에 액추에이터 악시움 소개 페이지 신설하면서 어떻게 쓰이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야기가 소개됐다. 상반기 중에 양산 초도 물량 들어갈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액추에이터 내재와 부품 내재와 관련된 기대감으로 계열사 시너지를 기대해 볼 수 있다. LG이노텍 40%의 지분, 로보스타도 33%가량의 지분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와 관련해서 지분 갖고 있는 종목들의 시너지 조금 더 기대해 볼 수 있겠고요. 화학, 디스플레이, 이노텍, 엔솔, 전자 여기에 더불어서 CNS까지 움직임을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주사 너무 뜨거운데요. 지금 프리마켓에서 상한가 도달 움직임이 나오고 있는 LG가 지금 15만 원 넘어서고 있고요. LG CNS 어제 저희 개장 중계 때 김성훈 대표의 관심주로 전해드렸는데요. 이후에도 꾸준한 오름세, 목표가 10만 원까지 나왔다는 점 저희 같이 참고해 보시면 좋겠고요. LG전자는 최근 들어 나온 증권사의 TP를 다 돌파하고 지금 물량 없이 위쪽으로 뻗어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앞으로의 방향성에 대해서도 기대감 가져보죠. 자, 쉬고 있는 증권사도 주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한국금융지주, 키움증권, 미래에셋증권 많은 증권사에서 탑픽으로 꼽고 있는 딱 세 종목의 차트만 뽑아왔습니다. 보시면 한국금융지주와 키움증권 지금 이전에 이제 고점 터치가 나오고 나서 3달 정도 쉬고 있는 모습이고요. 미래에셋증권만 스페이스X 모멘텀으로 이달 초에 신고가를 내는 다른 그림을 내고 있습니다. 쉬고 있는 증권사들의 지금 움직임을 놓고 봤을 때 분기 순이익은 매우 좋았던 것으로 확인이 되면서 금융지주사와의 격차를 빠르게 줄여가고 있습니다. 본격적인 머니 무브 속에서 신고가 행진이 아직 나오지 않은 증권사들 지금 기회일까요? 잠시 후 개장 중계에서 체크해 보겠습니다. 조금 전까지 나온 리포트는 바로 서한 앵커가 전해드립니다. 네, 오늘 정말 많은 기업들의 보고서가 쏟아졌습니다. 그 가운데 주목도가 높은 투탑에 대한 보고서 하나증권 통해서 체크를 해볼 텐데요. 오늘 반도체 업종에 대한 보고서 매기남이 등장했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이 경쟁자 존재가 주변의 잠재력까지 끌어올린다라는 신조어, 삼성과 하이닉스의 강세가 AI 인프라, 그룹주의 잠재력까지 올려 세우고 있죠. 오늘 각각 삼성전자는 43만 원, 닉스에 대해서는 275만 원으로 올려 잡았고요. 그 가운데 삼성전자, D램 가격 가정, 이 상향 조정과 함께 하반기는 파운드리 흑자 전환까지 할 수 있다라고 내다봤습니다.
여기에 이 글로벌 반도체 업체들의 실적 발표가 마무리되는 가운데 다수 기업들이 주가가 상승하며 멀티플이 상향되고 있는 추세, 이를 반영한다면 여전히 삼성전자는 저평가 구간이다라고 판단을 했고요. 오늘 KB증권에서도 이러한 부분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며 각각 45만 원, 300만 원으로 전자닉스에 대한 TP를 올린 바 있습니다. 일단 미중 정상회담을 통한 수혜까지 예상되고 있는 가운데 약세 출발 예상되고 있고요. 과연 추가적인 흐름 어디까지 가져갈 수 있을지도 지켜보시죠. 자, 그렇다면 대주전자재료는 어떨까요? MLCC 모멘텀에 주목한 보고서를 통해서 추가 전략 한번 점검해 보겠습니다. NH투자증권에서는 20만 원으로 TP를 올렸습니다. 도전 재료에 대한 모멘텀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는데요. 도전 재료, 그러니까 MLCC와 칩 부품 수요 강세로 1분기 어닝 서프를 시현했고요. 앞으로에 대한 수요가 오히려 더 강화될 것이라며 내년도까지 영업이익을 상향 조정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본업을 갖고 있는 태양전지 페이스트 그리고 실리콘 음극재의 성장까지 긍정적으로 평가했고요. 어닝 서프로 전일 하락세를 딛고 반등이 나왔습니다. 과연 추가 흐름까지 이어질 수 있을지 오늘 일단 4% 출발이 예상되고 있는데요. 함께 지켜보시죠. 자, 그렇다면 시메스 로보텍스는 어떨지 수급에 대한 수급 강화 더 받아갈 수 있을까요? 한국투자증권에서는 목표 주가를 따로 산정하진 않았지만 성장은 이제 시작이라며 앞으로를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먼저 1분기 매출 분기 기준으로 역대 최대를 달성했습니다만 영업이익은 적자를 지속했는데요. 이 보고서에 따르면 판매 보증비 증가 영향으로 이러한 매출이 지속된다면 오히려 레버리지 효과로 상쇄가 가능하다라고 판단했습니다. 2분기 누주 수주잔고도 컨센을 상회할 전망, 이 로보티즈와 MOU로 로봇 애플리케이션 사업에 대한 미래 성장 동력을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이러한 보고서, 소위 보고서 빨일까요? 오늘 상승 출발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흐름도 기대해 보도록 할게요. 당일 리포트를 통해서 시장 힌트 챙겨봤습니다. 네, 예상호가 체크하겠습니다. 지금 야간 선물이 한 0.2% 빠졌고요. EWY 많이들 참고하실 텐데 미국 상장 우리 한국 ETF는 대표성을 갖고 있는데 1% 올랐거든요. 근데 지금 코스피 0.4% 약세 출발, 코스닥이 0.5% 오름세 출발 앞두고 있습니다. 정태근 미르경제연구소 이사와 개장전 준비 들어갑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이사님, 네. 지금 지수 제가 너무 이제 기대를 했나요? 8,000피 정말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네. 오늘 일단 투톱이 쉬니까 호가상으로도 마이너스 한 0.4% 빠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투톱 대응부터 여쭤보죠. 어제는 삼성전자 키 맞추기가 있었는데 둘이 다 빠집니다. 어떤 전략 필요해요? 네. 일단은 조정이 나오면 반갑다라고 말씀드려야 되지 않을까요? 기회다. 네, 최근에 이제 삼성전자 하이닉스 계속 급등하다 보니까 예. 이걸 따라잡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을 좀 많이 하게 되는데 조정이 나오게 되면 저는 조정이 나오게 된다라면은 저는 매수 접근 가능하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삼성전자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최소한 2분기까지는 실적 모멘텀을 받아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우상향 할 거라고 판단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보게 된다라면은 오늘 하락을 하게 된다라면은 조정시 매수 관점에 보셔도 되고요. 그리고 최근에 하락 출발하더라도 장 후반 가게 되면은 낙폭을 다 많이 하고 상승으로 전환시키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오늘 하락 출발한다고 해서 하락으로 끝난다라고 보장은 할 수 없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어제 엔비디아를 포함한 엔비디아가 상승했다는 부분들도 제가 봤을 땐 결국에는 삼성전자 하이닉스에 도움이 될 만한 어떤 흐름이었기 때문에 삼성전자 하이닉스 저는 하락 출발이 예상이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상승적으로 한번 기대를 해보고 싶다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투톱 중에 네. 굳이 선호도를 여쭤본다면요? 네, 이 질문 되게 많이 받거든요. 그쵸. 많이 받게 되는데 저는 삼성전자 작년부터 계속 삼성전자 계속 말씀드렸는데 저는 삼성전자 말씀드리고 싶고 일단은 상승 기울기는 하이닉스가 더 높은 건 사실입니다. 사실인데 최근에 이제 목표 주가 상향 조정되는 흐름들을 보게 된다라면은 삼성전자 50만 원, 하이닉스 300만 원 얘기가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들인데 만약에 50만 원, 30만 원, 죄송합니다. 30만 원 아니죠? 300만 원 가게 된다라면은 네. 일단은 상승 룸이 제가 봤을 때 삼성전자 더 많이 열려 있다라고 판단이 들어요. 그리고 삼성전자가 지금 파업 이슈 때문에 조금 짓눌려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요것만 해소가 되게 된다라면은 저는 또 이제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 올해 1월달, 2월달 보여줬던 흐름을 다시 보여줄 가능성이 높다라 판단이 들기 때문에 네. 저는 삼성전자를 선택을 해보고 싶습니다. 네, 소신 발언 감사하고요. 다음 LG입니다. LG 그룹주가
잠깐 뭐 자금이 도는 정도로 보신 분들도 계셨을 거고 추세적인 상승을 보신 분들도 분명 계셨을 텐데 저희 이번 주에 계속 전해드리고 있는 LG그룹주의 행보의 움직임이 오늘 더 확산될지 여부에 관심이 모아집니다. 상한가 출발 앞두고 있는 지주사까지. 지금 정 이사님, LG 네. 추가적인 업사이드에 대한 증권사 평가가 많진 않아요. 네. 진입과 지금 매력도 어떤가요? 일단은 LG전자 기준으로 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 전자부터요? 네네. 네. 그 LG전자가 과거에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2020년 하반기 그리고 2021년도 초반에 애플과 이슈로 인해 가지고 이제 급등 나왔던 데가 19만 원이거든요. 예. 그 가격을 돌파하게 되면서 새로운 가격을 만든 상황이기 때문에 추가 상승이 가능하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어요. 왜 그렇게 말씀드리냐면은 네. 최근에 종목대의 특징이 긴 가격 조정이라든지 그리고 기간 조정이 거치고 난 이후에 전고점이 돌파가 됐을 때 생각보다 시세가 강하게 연출되는 경우가 상당히 좀 많았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보게 된다라면은 LG전자 같은 경우도 전고점 돌파가 되고 21만 7천 정도 가격이 형성이 되고 있는데 LG전자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 비슷한 흐름을 따라갈 가능성이 있다라는 판단이 들어서 LG전자 접근 가능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도 중요한 건 LG전자를 필두로 해서 로봇 모멘텀이 그래도 전반적으로 좀 확장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인데 혹시 LG전자가 좀 부담스럽다라면은 일단 우회적으로 LG 디스플레이를 좀 봐도 되지 않을까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로봇 같은 경우에 전면에 이제 특히나 이제 얼굴 부분이 되겠죠. 이 부분은 디스플레이가 들어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봐지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보게 된다라면은 일단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도 그룹 쪽 강세가 이어지게 된다라면은 상승 흐름을 따라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우회적으로 이제 LG 디스플레이도 한번 관심을 가져볼 만하다라고 말씀드려보고 싶습니다. 네, 액추에이터 이제 관절 사업까지 들어가면서 네. 내재화 시키겠다. CNS, 이노텍, 뭐 로보스타 다 거론이 되는데 우리 정 이사님께서 LG 디스플레이 이야기해 주셨거든요. 기억하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지금 순환매 오늘 코스닥이 0.7%까지 오를 것으로 예상고가 나오고 있어서 와, 이렇게 되면 자금 도나보다 그다음 이제 주도주는 담고 다른 쪽으로 맥이 돌게 되면 어떤 전략 세울까에 대한 고민이 있으실 텐데 그 답을 관심주로 가져와 주신 것 같아요. 최근 뜨거운 소비 안에서 주신 네. 것 같은데 현대백화점 지금 네. 진입해도 괜찮나요? 네. 그래서 오늘 종목을 준비를 했고요. 예. 그 현대백화점이 네. 현대백화점뿐만 아니라 이제 백화점 3사가 아시겠지만 1분기 실적이 상당히 잘 나왔거든요. 네. 잘 나온 부분들이 있는데 이게 결국 이제 외국인의 인바운드 매출 증가 때문에 큰 어떤 실적 개선이 있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흐름이 1분기에 제한되는 게 아니라 2분기까지도 지속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거든요. 왜냐하면은 뭐 아시겠지만 워낙 약세로 인해 가지고 외국인들이 국내에 들어오게 되고 그러면서 인바운드 매출이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있거든요. 네. 과거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일본 쪽 같은 경우도 엔화했을 때 많이 갔었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보게 되면은 이제 현대백화점 매출 늘어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현대백화점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현대백화점 15만 원 목표가 그리고 손절라인 11만 2천 원 잡아주셨습니다. 시장 오늘 어떨까요? 5월 15일 정규장 문 열겠습니다.